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은 찍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관세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세관이 언주로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은 아시겠지만 다 재택근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죠. 세관에서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의 소식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는 글을 보고 저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누구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관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 해서 통화가 가능할 때 전화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듣자마자 정말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뛰쳐나가서 바로 전화를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상품을 살 때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부분이에요. 거기에 있는 원산지 표기가 항상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판매하는 물건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근데 처음으로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라는 걸로 누군가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으니 사무실에 언제 있으시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의료기기 판매 위반으로 제가 또 신고가 됐었는데 그거는 사실 예상을 약간은 했었어요. 좀 이 키워드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알딸딸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키워드 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썼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경쟁사에서 신고를 해서 바로 상세 페이지는 대체 상세 페이지로 바꿔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하고 나서는 상품이 뜨문뜨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에 지금 신고를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그 사이에 이런 신고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막 뒤져봤죠.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무서운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이걸 신고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직원분을 다음날에 만나고 나서 여쭤봤죠. 이게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판매했는 금액의 7% 한마디로 매출의 7%가 과징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을 판매를 했으면 70만 원이 과징금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상품을 실제로 이 상품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 판매 수가 좀 대량으로 좀 많이 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개 안 팔았다라고 해서 발뺌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2년 내에 한 번도 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첫 번째 신고여가지고 저희 회사에는 다행히도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서를 쓰게 되고 원산지 표기 검사 안내문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절차를 설명을 쭉 해주시고 관세청 직원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의 사진을 찍고 저희 회사에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판매 매출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좀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뭐 혹시 이 신고했는 업체한테 해당하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경험상 이거는 포상금이 가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신고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회사에게 전화해서 말을 했더니 우리 회사를 모르더라. 그리고 회사를 한 곳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신고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온라인 시장이 여러분 너무 과열화가 됐고 서로 사실은 잡아먹는 시장이 되어가는 것 같은 게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그래야지 살아남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매해도 되나 안 되나 라고 궁금할 때는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한번 신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보기도 하고, 이거랑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옛날에 제가 상품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검색어를 좀 검색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쇼핑몰에서 그때 당시에 김남주 씨가 입고 나왔었던 블라우스를 파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미스틱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있는 미스틱 김남주 블라우스 라고 해가지고 아예 김남주 사진에 그 블라우스 사진을 대표 썸네일로 쓰고 있는 상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도 궁금해서 네이버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답변은 사실은 네가 김남준이?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초상권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법령을 위반을 했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죠. 그런데다가 이런 부분이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관할부서로 넘어가서 관할부서에서 이렇게 검사가 나옵니다. 뭐 제가 의료기기 판매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의료기기 판매업이 신고가 되어 있는 제 관할 주소지에 있는 구청의 담당 직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원산지 표기법이 위반이 됐을 때는 관세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세관에서 저한테 검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통관을 했는지, 그리고 통관했는 영수증을 내놔라,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상품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증빙 서류, 그리고 제가 개선했는 서류, 이런 것들을 내면서 해결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상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인디아 등등이 적혀져 있는지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상품 검토 잘 해보시고, 판매하실 때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징금이 판매했는 액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인기 있고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는 회사에게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표기 꼭 해주시고, 상품의 페이지, 상품의 표기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면서 이번 영상 꼭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만렙이어도 여러분 사람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하지만 여러분 꼭 저와 같은 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많이 파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